오체 불만족. 오체란 인간의 온몸, 즉 머리와 사지를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 선천성 사지절단이란 진단을 받은 한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한다. 오토답게 히로타다. 23살.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그의 인생이 펼쳐진다. 화장실. 야, 고추. 자, 한 번만 더. でも太っている人や痩せている人夕方6時からの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원입니다. 오체 불만족이란 책을 써서요.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 사회에 희망과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토다케 히로다다 씨가 그저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이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이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하는 오토다케의 즐거운 인생,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 와스테아 대학교 정치학과 4학년 학생이다. 그는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수업을 받는 것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필기는 얼굴과 어깨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나 강의실로 이동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휠체어 시설이 되어 있는 입구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지만 모든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枚敷いてあるだけでどこでも行ける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結構あるんですよ。で裏を返せば1段あるだけでもう行けないっていうことにもなるんですよね。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나 가파른 계단은 직접 오른다. 스스로 할 수 있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오토다케에겐 그만의 인생의 공식이 있다. 장애를 만나면 결코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 것이다. 그의 주변엔 늘 친구들이 모여든다. 사람을 끄는 밝은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자유롭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시설 보완을 건의하는 활동이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해야 한다. 모임의 이름을 정하는 일이다. 캠퍼스 액세스 프로젝트. 素晴らしいですね。キャップできました。いいんだろうかこんなんで。キャップ98。 그의 또 다른 인생의 공식은 모든 일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오토다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다. 20살이 되도록 그는 불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한 인생을 보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후 장애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모시모시. 하이. 아, 응. 하이. 응. 아, 하이, わかりました. 사람들에게 장애인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 오토다케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런 면에서 오토다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아이들과의 만남이다.神南小学校のみんな、あ、入ってないかな。はい神南小学校のみんな、どうもこんにちは。みんな僕がここから今日入ってきてすごくびっくりしたっていう人すごい多いと思うのね。僕にはみんなと違って両手も両足もありません。この見えるかな、みんなの肘よりも短いぐらい、足も見える、みんなの膝よりも短いぐらいしかないのね。車椅子に乗ってる人ってかわいそうだなって思う人手挙げて。どんどんみんな手挙げるね。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じゃあ目が悪いから眼鏡をかけてるのと足がないから車椅子に乗ってるのは同じだねってみんな言ったのに、どうして車椅子乗ってる人の方がかわいそうなのかな。かければ見えるようになるよね。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오토다케는 난생 처음 만나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다. 見える？いい？ 오토다케가 움직이자 긴장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見えた？僕はこうやって自分の足で歩くことができるのね。 어린 시절 야구 선수를 꿈꿨을 만큼 야구를 좋아하는 오토다케. 야구뿐만이 아니라 오토다케는 많은 운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긴다. 아이들은 오토다케가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에 환호성을 지른다. 강연이 끝난 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신경 쓰는 듯 했지만 이들 사이의 벽은 곧 허물어지고 만다. 순식간에 몰려드는 아이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장애와는 관련이 없다. 오토다케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오기를 바란다. 일단 호기심이 풀리면 장애인에 대한 장벽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ここでね、これをちょっと危ないよ。いい？ちょっと今後ろに倒すと前に行くのね。6年生じゃあ飛行機と同じだ。あ、そうなんだ。こうやってジェットだったら、こうやってやると上行って、でこうやって前に出すと下に。そうなんだ。勉強しちゃっ大物の肘。これからサッカーやる。 장애인으로 그가 느낀 장벽은 부족한 시설만이 아니었다.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은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동정이었다. そしたらハンドベースやろうね。やんね。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을 다투어서 악수를 청하는 아이들. 이곳에는 이미 장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乙武君と遊んでどうだった？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手がないのにすごかった。手がないのにすごかった。どうすごかった？なんか野球とか何でもできて。何でもできて。体の不自由な人でもちゃんと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い印象に残った。 오늘은 캠퍼스 액세스 프로젝트의 친구들과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날이다. 장애인 시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는 도쿄 시내의 한 대학을 찾았다. 이 대학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물. 강의실의 통로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눈높이를 보면 금방 문제점이 발견된다.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통로가 너무 좁은 것이다. はい、こうなりますね。もう当たっちゃうんですよね。今ちなみに何センチです今か？ 75。 75。なんでちょっと狭い。狭い。盲点が一つ。 결정적으로 장애인 교수를 배려하지 않은 교단.
이 강의실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遠くから削っちゃってもいいし。みんなで担いで階段を降りてもらってでさらにそうですその先生なんかおっしゃってなかったですか？なんでやっぱダメだっていう聞いてる方が恥ずかしくなっちゃうような感じで生徒がそういう関係の授業だったんですか？そうです障害者福祉論ですか또 다른 강연을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한 길. 오토다케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일 뿐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초개성적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그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팔다리가 없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장벽 없애기. 대학에 가서 찾은 이 일이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토다케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그에게 강연을 부탁하고 있다. 僕は実は小学校からずっと養護学校ではなくて普通教育の中で育ってきたんですね。僕は休み時間が一番好きだったんですね。というのも本当に周りの友達が休み時間になると僕を外に連れ出して一緒に遊んでくれたんですね。でやっぱり何が一番嬉しかったか、やっぱり乙武もかわいそうだから俺らの仲間に入れてあげよう。障害があってもなんかできないとかできなくないとか決めないで自分でできることはやるとこがすごいな。いいですか？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놀란다. 양쪽 팔다리가 없는 그의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란다. 그의 인생이 그늘 한 점 없이 밝고 당당하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보다도 밝고 자유롭게 성장한 것은 부모님의 교육 때문이다. 그의 집은 와세다 대학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아버지가 직접 설계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오토다케는 집에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모든 일을 스스로 하도록 교육받았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옷을 갈아입을 때와 목욕할 때, 화장실 갈 때 정도다. 그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다. 오토다케가 태어난 후 부모님은 어디든 그를 데리고 다니며 아들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 학교에 보냈다. 충분히 정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학교 교육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오토다케를 편견 없이 대했고 오토다케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가기도 하면서 자랐다. 그런 환경에서 오토다케는 농구부, 미식축구부의 멤버로 활약하기도 했고 만능 스포츠맨이란 별명도 얻었다. 그에겐 학교 생활은 언제나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장애인이지만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은 초등학교 때 은사였던 다카기 선생님 덕분이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선생님의 집을 방문한다. 다카기 선생님은 정년 퇴직을 하기 전인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자진해서 오토다케의 담임을 맡은 분이다. 그에겐 아주 엄격한 선생님이었다. 会いたいですね覚えてくれましたかね。あ乙武君はその小学校の頃っていうのはどんな生徒さんでした？あのね、今でもそうだけれどね、鼻っ端の強い子ですよ。鼻っ端が強いね、みんなね、大きいゴミを10個拾って、ゴミ箱に捨てましょうとすると、ゴミを口で持って拾うわけですよね。まあそれでなんて言いますか、私自身が一番悩んだのはそういうことをさせるのがいいことなのか、させないでもってストップさせるのがいいのか、そういう点でもって随分悩みましたね。これはなかったらどっかでね泣いたり何かしてね。 이날 다카기 선생님은 오토다케의 사진과 함께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다. 다카기 선생님은 오토다케를 만난 후 4년 동안 오토에 대한 일기를 썼다. 모두 10권이었다. 한 줄 한 줄마다 다카기 선생님이 매일 고민하면서 오토다케와 사귄 시간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휠체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토다케에게 학교에서 휠체어를 타지 못하게 한 것도 다카기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오토를 위해서도 반 친구들을 위해서도 결코 특별 대우를 하는 일이 없었다. 오토다케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했고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こうやって片っぽをねあれして片っぽをその口に挟んでこうやってハサミを使ってた。いつですかこれ？ 1年生の時だよ。これは取ってたってのは乙武君は知ってる？あ、知らなかったか。知らないですよ。やはり今君がこの前で言ったね町づくりに何かしたいっていうのは一つのねボランティア活動の一つかわかんないよね。だけども君はやはり人間としてやはりこれから結婚もし妻子を養っていくからには何か収入を得るそういうものを考えなくちゃいけないよね。だからそういう点でもって君がこれから自分の力でもって金をどうやって得て生活をしていく、基盤を作っていくのかというそういう点を一つ考えてほしいなと、そういうことを私は望みたいと思ってますね。 오토다케는 장애란 곧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는지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작년에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을 썼다. 이 책은 지금까지 320만 부나 팔렸다. 일본 전체가 그의 삶에 감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은 그가 사는 마을에서 거리 꾸미기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거리에서 벼룩시장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쓰레기 문제나 재해 방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 후 마을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는 활동이다. 오토다케는 몇 년 전부터 이 행사의 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오토다케가 이 행사를 위해 기획한 것이 어린이 휠체어 체험 코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을 떠올렸다. 구체적인 목표는 30년 후에 모든 거리에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을 없애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どう乗ってみて？疲れる。これどんなとこが疲れる？ 오토다케는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활약하기도 한다. よろしく。降りる時見たらもっとびっくりするよ。もっと早いから。 오늘은 이지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했다. それが
이들이 처해 있는 외로움의 벽, 불신의 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오토다케는 기꺼이 친구가 되어 해결 방법을 찾는다. 하루하루 눈코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오토다케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쇼핑을 하러 나선다. 그때마다 휠체어를 타고도 혼자서 오를 수 있는 리프트가 달린 버스를 이용한다. 오토다케가 버스에 타려면 3명분의 좌석이 필요하다. 타고 오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람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그래도 그는 장애인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집에만 있으면 환경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려고 한다. 그러나 오토다케의 생각은 다르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거리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다. 오토다케 자신은 장애인으로서 도움을 받고 그도 자신만의 개성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토다케는 결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는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오토다케 씨가 쓴 책이요. 일본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된 소감 어떠세요? 아, 예.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모두들 절 알아보세요. 혼자일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분 좋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토다케 씨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은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떠세요? 눈에 띄는 걸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런 기회가 많았었나요?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았다기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모두 뒤돌아보더라고요. 그런 면에선 굳이 사람들 앞에 서지 않더라도 눈에 띄었다고 할 수 있죠. 오토다케 씨의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부모님은? 예.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보통 과잉보호를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조건 감싸 안으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자유롭게 키워주셨죠. 네.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성격이랄까? 아버지는 비교적 나서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주 친절한 분이십니다. 네, 역시 오토다케 씨처럼 멋쟁이세요? 예, 옷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예.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아주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네. 어머니하고의 첫 만남이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날 어머니와 아이가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태어나고도 한 달 동안이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알리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와 의논해서 만나는 일을 미뤘었습니다. 한 달 후에야 그래서 어머니하고 만날 수가 있었죠. 네. 그때요. 어머니는 어떠셨다고 하나요? 예. 너무 놀라서 쓰러질까봐 주위 사람들이 빈 병실을 준비해뒀을 정도로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귀엽다고 하셨답니다. 귀엽다고요? 불쌍한 게 아니라 예, 귀엽다고요? 귀엽다고요. 굉장하신 분이네요. 근데요, 왜 항상 타고 다니시던 전동 휠체어는 가져오지 않았나요? 우선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비행기에 오르기가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한국에 왔었는데 전동 휠체어가 너무 무거워서 간단하게 옮길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턱이나 계단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 휠체어로 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시속 200km라면서요? 그건 농담입니다.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성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빠를 때가 시속 6km인데 사람이 빨리 걸을 때 속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의자를 위아래로 조정할 수가 있어서 늘 가장 높은 상태로 하고 다닙니다. 대충 작은 키의 남자의 높이죠. 네. 네. 일반 휠체어를 타면 저는 올려보고 다른 사람은 내려보면서 이야기하는 느낌인데 그 전동 휠체어를 타면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맞아요. 그런 상태로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태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둘이서 타나요? 예, 피곤해하거나 술 취해 다리가 후들거리는 친구가 있으면 가끔 태워줍니다. 그럼요, 만약 애인이 생기면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예, 그다지 무거운 사람이 아니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같은 담임이었다고 하는데요. 닭깎이 선생님이라고요? 근데 1학년 때 학교에서 전동 휠체어를 못 타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엔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놀 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제 다리로 걸어야 한다고 하셨고 운동장에 나갈 때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지금 저는 제 다리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전동 휠체어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닭깎이 선생님께서 오토다케 씨가 그 입으로 쓰레기를 주운 일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그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느 날 선생님께서 오늘은 청소를 안 하니까 모두 자기 주변에 있는 휴지를 5개씩 주어서 휴지통에 버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으로 짚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언제나 입으로 모든 걸 주었죠. 쓰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입으로 주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입으로 주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엔 쓰레기를 입으로 줍는 게 더럽고 비위생적이어서 좋지 않게 생각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겐 안 시키려고 하셨지만 이미 모든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줍자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만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입으로 줍게 해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꽤 고민하셨나 봅니다. 예. 결국 죽게 하신 거죠? 예, 그랬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예. 어쩌면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자서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요? 예. 보고 싶은데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물론이죠. 그럼요, 오토다케 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아니, 그걸 쓰고 글씨 너무 잘 쓰네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쓰셨어요. 오체불만족이라고. 굉장하네요. 이렇게 뺨과 짧은 팔 사이에 펜을 끼우고 몸을 구부려서 글씨를 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빨리 쓸 수 있나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속도로 쓰기는 어렵지만 좀 천천히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안경도요. 혼자서 벗고 쓸 수 있나요? 그럼요. 팔로 양 끝을 잡고 이렇게 벗고 쓸 때도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어요. 자, 보셨죠? 정말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네요. 예. 항상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지매를 당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미있었던 일은 어느 날 공원에서 친구랑 싸웠었어요. 근데 제가 말싸움을 잘해서 아무한테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분한 나머지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야, 이 팔다리 없는 놈!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랐지만 저는 태연하게 받아쳤죠. 뭐야, 이 팔다리 있는 놈아? 그러니까 전 팔다리가 없는 것이 전혀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없고 너는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생각했고, 뭐야 이 팔다리 있는 놈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운동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던데. 예, 몸을 움직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도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체육이었습니다. 왜 중학교에 가면 클럽 활동을 하잖아요. 예, 보통 장애가 있으면 별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문화 클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무 곳에도 가입하지 않는데 저는 당시에 뭘 생각했는지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농구부요? 예. 그때 주위 사람들이 다들 놀랐죠. 어떠셨어요? 역시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똑같이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은 농구의 경우엔 저에겐 특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슛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 드리블을 했습니다.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땅에 딱 앉아서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의 무릎보다 더 밑에서 드리블을 하게 되죠. 농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상대방의 드리블이 낮으면 낮을수록 뺏기가 힘듭니다. 그런 초저공 드리블 상태로 적진까지 들어갔죠. 전 시합에까지 나갔었습니다. 시합까지요? 예. 어떠셨어요? 하지만 오토다케 씨가 선수로 들어가면 상대 팀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상대팀도 뭐야 이 녀석 전혀 못 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날쌔게 이렇게 드리블을 하니까 깜짝 놀래죠. 저는 슛은 못하니까 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그 선수가 슝 하고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도 하고 지기도 했죠. 최근에는요 어떤 운동을 해요? 글쎄, 스쿠버 다이빙이요. 스쿠버 다이빙이라고요? 그럼 수영도 잘하시겠네요? 원래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코치가 제가 짊어지는 산소통을 들어주고 헤엄을 치면은 저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참, 여러분은 그 오리발을 다리에 끼겠지만 저는 이렇게 팔에 끼고 이렇게 헤엄을 쳤어요. 이렇게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몸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아프거나 병을 앓은 적은 없으세요? 몸 속은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뼈가 너무 빨리 자라서 살을 뚫고 나오는 증상이 나타나서 몇 번 수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건강합니다. 예.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그때는 성장기라서 몇 번 수술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요. 보통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네. 근데 사춘기 때 오토다케 씨는 어떠셨어요? 당연히 저도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생겼죠. 예. 그래요? 예. 저도 보통의 남학생이었으니까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학생은 그 역시 축구부원이잖아요. 다리도 길고 발도 빠른 남학생들 말이죠. 당연하지만 전 축구부 남학생들과는 전혀 틀린 타입이기 때문에 인기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이거 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예. 재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물론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 도쿄의 다카도노 바바라는 곳인데 그곳은 일본에서 재수학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그 중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려고 한 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그때 처음으로 휠체어에 탄 사람은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야, 정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다른 학원을 차례대로 문의를 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이죠. 그 전까진 선생님과 친구들,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저를 이끌어 주셨고 놀림을 당한 적도 없었어요. 왜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을까 상처받은 적도 없었고요. 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휠체어에 산다는 게 의외로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놀랐죠. 그래서 결국 학원에는 못 들어갔나요? 아니요. 역 근처에 재수학원이 있어서 그곳에 문의를 했어요. 그곳이 안 되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받아줘서 1년 동안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 2정거장이나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우산을 쓰고 30분이나 걸어야 했어요. 전동 휠체어 조작해야지 우산 들어야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왜 나는 장애인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손과 발이 있는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건 왜 그럴까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두 있는데 나만 없는 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왕 팔다리가 없는 채 태어났다면 그 개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이왕 생각했습니다. 없으니까 말이죠. 예, 그렇죠. 모두 팔다리가 있는데 나만 없는 건 나만의 개성 아닌가요? 그것을 살리지 않으면 아깝다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를 마이너스로만 생각하지 지금까지 그것을 살려보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장애를 단지 몸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예를 들면 키가 크고 점프를 잘하는 사람은 배구 선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고 다리가 긴 사람은 탤런트가 되고요. 그렇다면 손발이 없는 저의 특징을 살리면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의식을 했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요, 그런 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바쁘게 강연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면 좀 실례일지 모르겠는데요. 충격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처음엔 아이들도 깜짝 놀라죠. 제가 등장하자마자 울어대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저한텐 그런 반응이 충격이었어요. 단지 슬프다거나 그런 충격이 아니라 손발이 없는 장애가 여자아이를 울릴 만큼 크다는 것,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존재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반 학교에 다녔는데 제 주변에 있던 아이들은 장애인에게 익숙했어요. 저와 함께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장애인을 만나지 못한 채 자란 아이가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심한 충격을 받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비교적 빨리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두세 번 그 아이들을 만나도 울어버리나요? 아니요. 어떤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처음엔 깜짝 놀라거나 말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30분 정도 저와 이야기하고 함께 공놀이를 하고 또 점심을 같이 먹거나 게임을 하면 금방 긴장이 풀어져요. 두세 시간 후엔 손을 잡기도 하고 오토형 또 오세요라고 말하죠. 꼭 이웃에 사는 오빠같이 되는 거죠. 네, 오토다케 씨는요, 지난 금요일 한국에 오셔서 정말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 일정 제가 함께 했는데요. 즐거우셨죠? 예, 즐거웠습니다. 네, 그 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죠. 한국에 온 첫날, 오토다케와 함께 먼저 서울의 중심가로 나갔습니다. 일본보다는 조금 쌀쌀한 날씨, 그리고 휠체어로 다니기엔 일본보다 어려운 길입니다. 추위에 떠는 그를 위해서 옷을 한 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다케는 자타가 공인하는 멋쟁이입니다. 옷을 고르는 안목도 보통이 아니죠. 시험 기간에도 백화점 세일을 골라다닌다는 옷 잘 입는 대학생입니다. 오토다케는 어디를 여행하든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그를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만났고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일본인이면 그를 몰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名前はマジで一緒でした。本当前川君とかが同じクラス、石川君とかテレビ撮られて。いつから来てんのもう7ヶ月過ぎます。あ、そうじゃあ夏ぐらいから来たの前の本が出されたの友達に勧めてるんです。本当ありがとうねこっちでもね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応援してます。ありがとうまたね 한국에서도 그는 조금씩 유명인이 돼가나 봅니다. 용감하게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途中からなくなったんだと不便かもしれないけど最初からなかったからあんまり不便って感じない 중간부터 없었으면 불편했을 텐데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아까 저기서부터 쫓아다녔어요. 막 얘가 막 안 간다고 해서 끌고 와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토다케와 함께 간 대학가는 봄을 맞아 새로운 활력에 넘쳐 있었습니다.
오토다케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2번째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새로운 만남,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활력을 빚어내는 주인공들, 한국의 젊은이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I read you received your first love letter in when you were a middle school student, right? So did you meet your second girl? 本に書いてあった子は言われたんだけど、僕はその時違う女の子が好きだったんで彼女とは付き合ってないんですね。本に書いてあったことは。 근데 제가 앞으로 교사가 될 때 오토 씨처럼 그렇게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まあ僕の場合は先生から特別扱いさ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すごく嬉しくって、何でも一緒にみんなでや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が一番大きいですね。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寒いです。 그들의 고민은 오토다케 자신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고속으로 한국의 모든 것을 섭렵하고 싶은 마음.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오토다케는 늘 밝은 표정을 잃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어로 번역된 자신의 책을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다는 소식에 그는 소년처럼 기뻐합니다. 변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껴도 일본에선 자신을 감출 수 없다고 웃는 오토다케. 그는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늘 한 점 없는 그의 환한 미소에 행복을 나눕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 오토다케는 특히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선 자신만의 목소리로 솔직하고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やっぱり電車には例えば自分一人だったらほとんどと言っていいほど乗れないですし、それから道路を横断する時なんかも横断歩道がなくて地下道を通って渡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ころがあったり、それから横断歩道があって渡ろうとしても結構10センチ近い段差があるところもあったりして、ちょっと車椅子一人で街中を歩くというのは難しい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 밤이 깊어서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한국 전통 밥상 한 차림. 전통 한식은 마시아 일품이지만 젓가락 숟가락을 잘 써야 합니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는 골고루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토다케에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밝은 웃음, 도전하는 자세로 언제나 인생을 즐겁게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 오토다케는 한국의 어린이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늘 소중하게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僕は、東京から来ました。日本の東京というところから来ました乙武です。僕みたいに普段車椅子に乗っている人がどういうことに困るかっていうと、例えば、お腹が空いた時、みんなはお腹が空いたら近くにあるレストランに入ったりするよね。その時にそのお店に1段2段階段があるともう僕はそこに入れな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でも
みんなはあまり普段車椅子に乗っている人とお友達になったりしないから、そういう人を見た時に避けることはしてもあんまり積極的にお友達になろうとか、それから助けてあげようっていうなかなかできないよね。だから僕は障害を持つ人と持たない人がもっともっとお友達になるためには、みんなみたいに小学校の頃から障害を持っている子もみんなと一緒の学校で一緒の教室でお勉強できたり遊べたりし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僕がこうして毎日楽しく元気に暮らしていられるのも、そしてみんながすごく僕に優しくしてくれたからで、これが逆に僕が障害を持っているからといっていじめられたりしたら、きっと僕は悲しい人生を送っていたと思います。僕はみんなから見れば障害者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すが、みんな今クラスのお友達を見回してみてください。いろんな子がいるね。背の高い子や低い子、太っている子や痩せている子、色の黒い子や色の白い子、いろんな子がいると思います。そしたらその中に車椅子に乗っている子や耳の聞こえない子がいたとしても全然不思議ではないし特別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だから僕は自分のことを障害を持っているとはあまり思っていなくて、みんなと体が違う、それはみんな一人一人も違うように僕も違うだけな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 오토다케는 어린이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일반인들과 살아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그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예. 오토다케는 이곳에도 마음의 장벽이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지 못할 벽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만국 공통입니다. 순식간에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오토다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짚고 계신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やっぱり僕がすごく毎日楽しいし友達もいっぱいいるし、障害を持ってるからといってすごく嫌だなと思うことがほとんどないからだと思います。体重は何キロぐらいですか？体重は35キロぐらい。 예, 35kg나 나간대요. 많이 나가시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은 용감하게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오토다케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네, 한국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3일간이었죠? 좀 짧기는 하지만 느낌은 어떠셨어요? 거리는 도쿄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휠체어로 거리를 다녔는데 지하철에 계단이 많았고 도로도 턱이 많아서 휠체어로 다니기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보완되기를 바라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겠어요? 예. 일본이나 한국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너무나 우리의 기분을 몰라준다, 혹은 뭐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저런 부분은 아직 멀었다는 식으로 사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장애인도 일반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손발이 있고 사지가 멀쩡했다면, 특히 친구들 중에 장애인이 없다면은 틀림없이 장애인의 기분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몰라주느냐고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점이 힘들어요. 같이 고쳐나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 정말로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은 그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요? 장애인도 좀 더 일반인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네, 그렇죠. 이 여러 곳을 여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나라를 가보셨어요? 아시아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리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을 여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2번 가본 곳은 한국뿐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어땠어요? 예, 미국은 몇 년 전에 ADA라는 법률이 생기고 나서 장애인 복지가 훨씬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버스에 리프트가 달려 있더군요. 전철도 거의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쇼핑을 하러 나갔는데 제가 간 모든 가게에 턱이 없었어요. 일단 물리적인 면에서 아주 편했습니다. 마음도 달랐어요. 일본에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일이 많아요. 반면에 별로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미국에선 평소엔 전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휠체어에 탄 사람이 전혀 신기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면 좋지 하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금방 아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일본인은 불친절한데 미국인이 친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장애인한테 익숙해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은 직접 붙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일본에는 오체 만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오체가 만족스럽게 태어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아무런 욕심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양쪽 팔다리가 없는 채 태어났습니다. 5체 중 4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작은 바램조차 채워주지 못한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저의 장애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매일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체는 불만족스럽지만 저는 행복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오체 불만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참 알고 싶었는데요. 일반인이 장애인을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걸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장애인마다 상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손발이 없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쪽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면 제 쪽에서 부탁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가장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일이 어려운 장애인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도와주는 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자신이 만난 장애인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생각해보고 말을 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입장에서 말한 거라서 다른 장애인들에겐 안 맞는 판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 방청객들 아주 조용히 듣고 계신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물어보죠.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예쁜 여자분. 私ね今乙武さんを見たら本当にかっこいいなんですよそして周りの女の人たちに人気が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が乙武さん自分は本当にいつ結婚したいんですか？そうですね、僕は割と今は早く結婚したい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ね。あとは相手の問題です乙武さんは今まで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やったと思うんですが、はい、最近スキンスクープをやったでしょ、挑戦したでしょ。次やりたいことは何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車の運転ですかね。運転でしょうか？運転は、ちょっと無理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が、アメリカになんか指一本でも操作ができる車というのがあるらしいんですね。でそれがただまだ日本のお金で1000万円するらしいんですよ。高いですね。だからそれがもうちょっとね、みんなが使えるようなぐらいのものになれば挑戦してみた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 앞으로는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そうですね。 저의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일단 제가 전하고 싶었던 생각이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방송국에서 뉴스캐스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휠체어를 탄 사람으로서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겐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괜찮으시면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예. 자, ここに 소파에 이렇게 소파에 놓고 자, 찍습니다. 자, 웃으세요. 예. 예, 됐습니다. 정말요? 예.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정말 장애인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냥 친구가 된 느낌인데요. 저만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5体満足でさえいてくれればどんな子でもいい。だが僕は5体不満足な子として生まれた。不満足どころか5体のうち4体までがない。僕の母も自分のお腹の中にいる子に手も足も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ら正直に言ってあなたを産んでいたかどうか自信がないという。だからこそ声を大にして言いたい。障害を持っていても僕は毎日が楽しいよ。健常者として生まれても塞ぎ込んだ暗い人生を送る人もいる。そうかと思えば手も足もないのに毎日能天気に生きている人間もいる。関係ないのだ、障害なんて。